어떤 글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의사분이 썼나? 그걸 보고 참 공감을 했는데, 한국에서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마음속으로 덜컹 하면서 아,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냐면은 아이고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예, 좋은 시절 다 갔구나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마음껏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놀지도 못하겠구나. 이제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생활 습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생활 습관을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차가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또 학습을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꾸준히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좋다고 10개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리고 항상 잔소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하고 사소한 거하고 좀 구별 좀 해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잘 구별도 못하고 또 어쩔 때는 나 되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다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노력을 해요. 그런 분들은 실패를 해요. 왜? 중요한 거는 중요한 만큼 절대로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소한 것들은 좀 안 지켜도 돼요. 중요한 것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성공을 하더라고요. 가장 환자분들한테 진짜 잔소리하고 싶은 거는 원래는 뭐냐면은 그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는 우리 차가원에 계시다 보니까 주는 대로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들을 직접 조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조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봐요. 자연인이라든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텔레비 보면은 그분이 막 아주 힘든 병에 걸렸다가 산에 가가지고 산이라든지 뭐 이런데 자연 속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힘든 병을 이겨냈다 우리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삼시세끼를 밥을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밥 준비하는데 그리고 밥 먹는데 정리하는데 그럼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이라는 게 어디서 그냥 나옵니까? 다 재료들을 우리 캠핑 한번 가게 되면은 삼시세끼 밥만 하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못하고 대부분 다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실망하고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차가원 같은 경우는 차가원이 지금 11년 차거든요. 11년째 그 음식이라든지 어떤 음식이 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어요. 식단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고민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나중에 차가원을 퇴소를 하셨을 때에도 그 기억을 되살려서 아 차가원에서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었지 하고 그런 음식들을 골라서 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식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그 얘기는 그래서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오늘 저의 목표는요. 오늘 저하고 요게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나서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어깨를 쭉 펴고 그리고 허리를 쭉 펴고 항상 의식적으로 늘 이렇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저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항상 그렇게 해야지 오기나미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오늘 제가 얘기를 잘해서 꼭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오늘 목표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요. 그리고 허리를 펴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은 이러고 있는 게 좋아 보여요? 핀 게 더 좋아 보이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더 건강해 보이세요? 이게 건강한 건가요? 그죠? 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 습관이 돼 있어서. 그죠? 오늘 그 습관을 왜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좋은지는 다 알아요. 건강해 보이는 게 실제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지는 다 아는데 잘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죠? 힘들고 습관이 안 돼서 일단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런 거 해봤자, 이렇게 사소한 거 해봤자 뭐가 좋아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암을 이겨내려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뭐가 있어야지 암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힘이요? 정신력이 좀 있어요. 정신력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면역력이라 그러죠? 그죠? 정신력이 있어야 모든 걸 알아요. 그렇죠. 그걸 습관화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면역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면역력을 생각하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면역력이 중요한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인터넷에 면역력에 좋은 음식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먹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면역력과 가장 밀접한 장기, 우리 몸에 오장, 육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면역력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장기는 어떤 걸까요?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면역력과 가장 모든 장기가 사실 다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요, 장을 꼽아요, 보통. 예, 대장을 많이 꼽아요. 대장 자체,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대장 면역력, 대장 기원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의 80% 정도는 면역력의 80%는 이 대장이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장기는 뭘 꼽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 알고요. 심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폐를 꼽거든요. 폐. 예, 그래가지고 대장하고 폐가 우리 몸에서 면역력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먹는 거죠. 대장은 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죠. 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화하고 호흡이에요. 그거를 담당하는 게 대장하고요. 그리고 폐예요. 그리고 요게 가장 건강해야지만 내가 면역력도 좋아지고 암도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목표가 대장하고 폐를 건강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장 안에는 대장이 중요할까? 대장은 실질적으로 소화에 있어서는요, 똥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흡수는 소장에서 다 돼요. 그리고 대장 같은 경우는 이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장에서 똥이 머물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수분을 이렇게 날리는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만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장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장내 세균, 우리 뭐 비피더스균,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죠, 그죠? 이 세균이 얼마가 있냐면은 150조 개가 있대요. 우리 몸에 세포수가 60조 개거든요. 근데 우리 몸 대장 안에만 있는 미생물의 수가 세균, 박테리아. 요즘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우리가 보통 무슨 뭐 대장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150조 개가 있고 몸무게로 치면 이 대장 안에 있는 세균의 몸무게만 1.5kg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작동을 잘해야지만 우리 대장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진대요. 근데 뭐 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안 펴고 이렇게 쭈그려 있으면은요, 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을까요? 대장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겠죠. 그죠? 대장이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이 실질적으로 잘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대장이 쫙 펴져가지고 원활하게 음식물들을 이렇게 연동시키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은요, 대장이 하는 역할은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냐면은
장기를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장기를 밀어내는 역할. 그러니까 대장의 체력이 대장의 힘이 좋아야 되는데 남아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대장이 건강해지는데 그래야지 그 안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군이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요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대장은 자기 역할을 못하고 뭘 하는데 다 힘을 쓴다고요? 장기를 밀어내는데 자기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건강해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쫙 펴주려면 뭘 하라고요? 허리를 쫙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허리를 피자. 평소에 주무실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작은 그 폭신한 잠자는데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 방석이라든지 쿠션 같은 거 이 엉덩이에 대고 주무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평소에 허리를 쭉 펴려고 애를 쓰세요. 여기에도 어딘가 붙어 있을 거예요. 차가워라도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는 동안 상체를 쭉 펴라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그럼 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가 이렇게 있으면 폐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공기를 들여 마시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똑같은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꼭 똑같은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100번을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50번을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50번만 일을 하면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폐가 한 번 일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깨를 쭈그리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폐도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폐는 많이 찌그러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깨를 피면은 한 번 공기를 들여 마실 거, 두 번 공기 들여 마실 걸 우리가 한 번만 공기를 들여 마셔도 되고 그러면은 폐 자체가 체력이 좋아지겠죠, 그죠? 힘을 많이 안 쓰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폐나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폐나 대장 자체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너무 많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힘이 남아요.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모든 장기마다 기운이 있다고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폐기예요. 장기예요. 대장의 기운, 폐 기운이 남아 보려면 기운이 있어야지만 얘네가 건강하게 될 텐데 이렇게 찌그리고 있으면은요 호흡하느라고 그리고 장기를 밀어내느라고 얘네들은 모든 에너지를 거의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허리를 펴면 대장이 펴지고 어깨를 펴면은 폐가 이게 이러고 있는 거하고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쭉 이렇게 밀려주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하시라고요? 평소에. 이런 걸 맨날 운동할 때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이러고 있다가 제가 주무실 때에도 제발 좀 이러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지 말고 여기 쿠션 깔아가지고 의식적으로 폐를 이렇게 허리를 쭉 펴주고 폐를 쭉 펴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상체를 무조건 피자. 이거는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장과 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아무리 폐에 좋은 음식, 장에 좋은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꼭 약속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보다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조차 안 하는 거는 이렇게 사소한 것이 뭐가 도움이 될까? 근데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의식적으로요. 자꾸 쭈그려 있지 마시고요. 좋아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요 강의는 끝났고요. 제가 풍선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가 그러면은, 내가 폐활량이라는 거를 들어본 것 같아. 폐활량. 폐활량은 뭐죠? 한 번 들여 마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공기를 들여 마시냐는 거죠. 남성들은 보통 건강하신 분들이, 폐가 건강하신 분들이 3000ml 정도라 그래요. 여성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적어요. 2000ml. 근데 이제 병원 치료를 많이 받거나 이러면은 그 폐활량이 굉장히 줄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하고 똑같죠? 우리가 공기를 한 번에 들여 마실 때 더 많이 들여 마시기 위해서 어깨를 폈듯이
그러니까 폐활량을 만약에 늘릴 수 있다면, 왜냐하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폐활량이 2배 정도 되거든요. 6,000ml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운동이라든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폐활량을 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폐활량을 늘린다면요. 폐활량을 늘린다면 어깨를 펴주고 폐활량을 늘린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폐활량이라는 게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데는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몇 달이 걸리죠. 근데 폐활량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요. 한 달 정도, 2달 정도만 노력하면은 폐가 약하신 분들이라도 2배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여기 있으면 시간도 좀 많고 그래요. 그럴 때 이 폐활량을 좀 늘리는 그런 연습들을 이렇게 TV를 보신다든지 이러면서 하루에 한 5분 정도? 5분에서 한 5분짜리를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만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폐활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들여 마시세요.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없어요. 코로 마실까요? 최대한 들여 마시고 2초 하나 둘 셋 참았다가 뱉고 하나 둘 셋 참았다가 또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참았다가 또 뱉고 요거예요. 요거를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자꾸 그러니까 최대한 깊이 들여 마시고 2초에서 3초간 쉬었다가 최대한 깊이 완전히 다 내보내고 그 다음 또 하셨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복식호흡이라 그러죠. 이걸 편하게 하려면 복식호흡을 저절로 하게 돼요.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걸 하시고요. 풍선 가지고 이걸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풍선을요, 코로 풍선을 입에다 물었죠. 그 다음에 들여 마실 때 코로만 들여 마시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손 잡고 풍선 바람 안 빠지게. 그 다음 풍선을 끝까지 한번 얼마나 내가 불 수 있는가.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못 불겠지만 나중에는 풍선을 끝까지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풍선을 5개씩 들었으니까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심심할 때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아요. 집에 뭐 페트병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요? 이런 거 이걸로 숨을 들여 마실 때 이게 찌그러지도록 근데 이거는 삼다수는 좀 힘들어요. 이게 사각형에다 얘가 좀 세요. 이거보다 좀 안 힘든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숨을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속으로 세고 다시 이거를 쭉 밀어주는 거죠. 하면 이게 쫙 펴지죠. 그죠? 이거를 풍선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없으면은 평소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쉬고 2초 3초 쉬었다가 또 최대한 내보내고 2초 3초 쉬었다가 이렇게 한번 여기 있으시면서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산책 같은 거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똑같아요. 이것도요. 자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가실 때 산책하실 때도 자기 발걸음 속도. 그러니까 산책은요 항상 발걸음 속도가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발걸음의 속도는요 자기 호흡하고 리듬을 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원에도 그런 것들 몇 개 붙여놨을 거예요. 4걸음 걸었을 때 한번 들여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4걸음마다 들여냈다 했다. 그럼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5걸음, 6걸음. 어떠세요? 가장 작은 거지만 들어가세요. 가장 작은 거지만 요런 거부터 우리가 노력하면은요 우리 몸이 처음엔 잘 안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씩 바뀌어요. 우리 한번 노력해봐요. 알았죠?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